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군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늦은 나이에 구급으로 시작했던 저는 빠른 승진을 위해 일하는 시간 외에는 승진 시험 준비만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또래 여성을 만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웠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마음만 먹고 돈만 부지런히 모아가다가 우연히 군청 옆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10살 차이나 나지만 제가 또래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도 제가 처음 만나자고 했을 때 크게 거부감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되었고, 만난 지 1년이 되던 즈음에는 처가에도 불편함 없이 왕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과 이제 곧 제대를 앞둔 현재는 군인인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도 그쯤부터였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일함은 은행과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직장인데 솔직히 요새 외벌이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전업주부를 하겠다면서 저랑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대답인 즉슨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러면 목돈도 들어가지 않냐며 그래서 퇴직금으로 이리저리 잘 운용하면 되겠다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의했더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화 안 내고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자친구에게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로 뭘 어떻게 준비할 건지, 소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야 저도 뭘 사야 하고, 얼마가 필요한지, 대출을 받을지 말지 등등을 정하니까요. 근데 여자친구는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 이동하시는 걸 불편해 하신다고 차를 한 대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은 딱히 없었습니다. 있던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 연세에 몇 대 있지도 않은 버스를 한참 기다려서 다니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부니까 그 정도는 공유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처가에서 처가 식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고기 반찬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순진하게 이제는 진짜 사위 대접 받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멍청했죠.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한 달 용돈은 혹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면서요. 용돈을 드려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계획은 없었기에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따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얼마 정도 필요하시냐고요. 거침없이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200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잠깐 벙쪄 있다가 농담이겠지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처가 식구 모두가 왜 웃냐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각종 수당 포함해서 400 조금 더 받는데 그중 절반을 용돈으로 달라뇨.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과하지 않냐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따로 노후 준비를 해두셔서 제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만 매달 200씩이나 드리는 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은 여유 있으니까 생활비 안 드려도 될 거 아니냐며 그럼 그 돈 아껴서 뭐 할 거냐고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아니 여자친구도 이제 전업주부 한다고 하고 저 혼자 외벌이인데 처가에 용돈 200 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애 낳고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친구도 정말 철없이 얘기하더군요. 우리가 젊으니까 아껴 쓰면 되지 않겠냐면서요. 참 철없는 소리에 어처구니 없었지만 한 수 거들던 장인어른 말씀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와 봐서 알겠지만
제대하고 나면 무슨 돈이 있냐면서 이제 가족인데 처남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머릿속이 아찔해져서 이 결혼 엎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 얼굴 보면서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여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또 참아지더라고요. 일단은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둘이 같이 처가를 나와서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장인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타협이 가능한 건 없냐고요? 진짜로 애 하나 낳고 너랑 나랑 세 가족 아무리 아껴도 진짜 힘들다고요. 나도 물론이고 너도 옷 한 번 사면 시장 바닥에서 사서 몇 년씩 입어가면서 짜치게 살아야 간신히 애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애 키워서 애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못 시켜준다면서 겁을 줬더니 조금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대화가 드디어 되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인지 엄마 아빠의 말에 맥을 못 추고 또 다시 설득당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에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바람 쐬러 멀리 나갔습니다. 계속 비슷한 동네에 있으니 결혼 준비나 처가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교회로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자친구가 얘기하더군요.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 공무원이고 직급도 있어서 대출 엄청 잘 나올 거라던데 정말 얘기 듣자마자 입 밖으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출은 무슨 수로 갚을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직 젊으니까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아껴 쓰고 부지런히 모으면 5년 정도면 충분히 대출 끼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해줬습니다. 내가 운전하면서 대충 계산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안 나온다. 집을 어디 깡시골에 얻을 거냐부터 해서 애들 유치원은 얼마인지 아냐 등등 다소 격양된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왜 화부터 내냐며 그럼 자기 엄마가 근거 없는 소리 했겠냐고 하더라고요. 다 경험해봤으니까 얘기해주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그제서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엎어야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은 일단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엉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장모님께서 상의할 게 있으니 밥도 먹을 겸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까 싶어 온갖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머릿속에 정리한 후 장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신다는 말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실소가 터질 뻔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비는 150 정도로 자기들이 아껴서 써볼 테니 장인어른이 농사 지으면서 왔다 갔다 타고 다니게 트럭을 한 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걸 무슨 돈으로 사냐니까 제가 대출받아서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미친 소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 집에서 차로 2~30분 거리에 신혼집 구하면 애기 봐줄 테니까 저보고 퇴근하고 부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가장들이 누가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냐면서요. 다들 애들 클 때까지는 원래 그렇게 고생하는 거라면서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장모고 뭐고 더 얘기하다가는 욕 나오겠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사도 없이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그만 만나자고요. 처음에는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노총각 만나서 대우해줬더니 어디서 갑질이냐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연락도 안 받고 다 무시해버렸더니 이제 군청으로 전화해서 난리더라고요. 저희 군청이 그렇게 바쁜 곳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를 다 도와주셔서 저희 처가 쪽 사람들 전화 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거지 같은 처가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여자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뺨이라도 때리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그제서야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냐고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온갖 정내미가 다 털려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되어서야 돌아가더군요. 그 이후로도 저한테 하루는 독한 놈이라고 욕하고 하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정신병자처럼 몇 주를 매달리다가 잠잠해졌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모아서 서울에서 새 출발하라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골 공무원이라고 사람이 어수룩해 보여서 빨아먹으려고 한 건지 처음부터 이러려고 만난 건지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네요. 오늘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 준비하겠습니다.